네, 대망의 20강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나 코스닥의 소부장이나 많이 물려 계신 분들, 파생해서 살아나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2차 전지 가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가 가지. 2차 전지 구성 성분과 코스닥 시가 150개 들어가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이게 선물은 직선이에요. 수학적 구조를 잘 보세요. 선물은 직선이다. 그러면 상승할 거라면 사서 오르면 팔아요. 근데 선물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402.5, 403.5에서 매수한 거 청산하고 매도로 바꿨는데 여기서 2포인트 더 갔어요.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음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여기서 10포인트 더 가면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야간 시장에 시작하면 405를 안 깨요. 그러면 10시 반까지 6시에서 10시 반까지 야간 시장 데드 잡고 매수로 바꿨다가 매도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래요. 선물 구조는 5포인트 내에서 따라가야 돼요. 5포인트 내에서. 그런 것들을 그림화 시킨 게, 추적한 게, 여기 나오나?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이, 요게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2.5 위아래, 크게는 5포인트까지 내가 매수했는데 더 가요. 그럼 끊어놓고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내 생각대로 가더라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걸 봤는데 떨어져요. 그럼 끊어놓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학적 구조에서 이 옵션은 지수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요 밑에 있는 게 내 돈이 지불한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만큼만 행사가격 더해서 행사가격만 행사돼서 여러분들 그럼 손해예요. 내가 지불한 돈 프리미엄을 더 이상 가져야 수익 구간이 나잖아요. 이게 비선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또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두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 이 지수함수적 사고, 여기 아니네. 지수함수적 사고, 여기 있네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상방 올라가요. 그러면 400, 402.5, 405,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입되면서 올라가야 돼요. 오늘 1조 예를 들어서 5천억 때렸어도 풋옵션이 갖다 예를 들어서 397.5나 이 300,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오히려 오늘은 뺐다 올리면서 콜 배팅 하셨어야 됩니다. 400, 402.5, 405. 이게 대박인데 또 405는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5포인트 박스가 위로 아래로 이 흐름을 영향을 뭐가 미치나 여기서 수학적 구조의 또 흐름으로 이 그림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세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그림,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는 그림. 이게 두 가지 종목일 때는 투투 매트릭스, 2의 자승, 4가지 세상이 되고, 3가지 종목이에요. 2의 3승의 세상이 나옵니다. 8가지 세상. 4가지 종목이면 16가지 세상이 나와요. 여기에 따라 방향성에 관련된 게 델타, 그 다음에 감마, 이거는 볼록성, 변동성의 그 볼록성 어렵죠? 세타 시간가치 제가 이 강의를 안 해드렸어요. 실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전에서 볼록, 오목, 델타, 세타 아셔봤자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머리 쓴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진이나 찍어라. 그리고 이게 곧 델타, 세타, 이거 미분 한번, 방향성, 감마는 미분 2번, 2차 미분 방정식,
이래봤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까 이 그림. 이 수학적 구조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게 영향을 미쳐? 삼성전자냐? 그날 SK하이닉스냐? 1등부터 20등 중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나?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선물 그래프를 보시면 이럴 때 분봉에 한 10분봉이나 3분봉 뺐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뺐다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397.5 행사 가격, 400짜리 행사 가격, 402.5, 2.5씩 행사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405. 이게 예를 들어서 깨파락할 때 우리가 397대 매수 수지할 때 풋 다 챙기고 콜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서 더 빠진다 생각하고 풋 들어있으면 다 휴지되는 거예요. 오늘 만기일 날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에서 아까 397.7에서 404까지 갔으니까 얼마예요? 거의 7, 8포인트 올렸다고요. 그래서 상방이 오히려 대박이에요. 상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냐? 여기 보세요. 오늘 결제는 404.3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이게 플러스였던 390이나 92.5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까지 휴지가 됐습니까? 0.01이라는 게 다 휴지됐다는 얘기예요. 390, 395, 395, 397.5도 아침에 얘가 얼마였나 보세요. 390, 요게 이제 M이 갖다 해서 월요일 없어. 397.5. 아침에 어디까지 갔어요? 1.2. 1.2요. 금요일 날 얼마예요? 0.32, 1. 고점은 3. 그럼 매요. 전번 금요일에서 400%, 저점에서 400% 나온 거예요. 근데 결론 뭐예요? 휴지됐어요. 휴지됐어요. 이때 1.1이나 이거 더 갔다고 그래도 데드 잡았어야 돼요. 0.9든 1.1이든 1.0이든. 그리고 일단 397대 여러분들 오히려 콜 400짜리 보세요. 이때 휴지, 이게 휴지. 여러분들 콜, 풋 말고요. 풋 말고 콜 400짜리. 아침에 얼마까지 갔어요? 5.5였고요. 5.5요. 5.5. 그리고 얘가 10분의 1 토막까지 갔어요. 0.4. 0.4. 근데 얘가 10배가 나온 겁니다. 10배. 처음에 한 단계 가고 1, 2, 3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냈어요. 402.5, 403. 그리고 요거는 못 먹었습니다. 그냥 목요일 만기로 바꿔갖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뺐다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얘가 10배짜리 나왔습니다. 400짜리가. 그 다음에 402.5짜리는 아침에 0.10이에요. 거의 휴지가 됐습니다. 거의 0.10. 제가 0.10을 갖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원, 1000원짜리, 요게 만원짜리, 갖다 해서 계산하기 좋게 1000원, 100원. 1.0원 갖다 해서 만원짜리 사는 주식이라고. 그 다음에 0.1은 1000원짜리, 0.01은 100원짜리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여기다 25만 원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0.1은 갖다 예를 들어서 1.0이 25만 원짜리, 0.1은 2만 5천 원짜리, 0.01은 2,500원짜리. 근데 지금 거의 2,5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0.12, 2.5, 거의 2,500%까지 갔다가 실제는 뭐로 결제돼요? 404.3.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행사 가격은 404.32 마이너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요? 저 코스피 200으로 결제돼요. 요거 최고 넓은 404.5로 결제되는 거 아닙니다. 만기일은 코스피 200으로 결제돼요. 404.32 마이너스 내가
내가 매매한 행사가격 402.5잖아요. 402.5를 빼요. 402.5면 일단 1.82로 결정이 됩니다. 1.82.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0.5를 샀어요. 그럼 여기다 0.5를 빼야죠. 근데 나는 2.5에 샀어요. 결제받았으면 손해입니다. 내가 들어간 거에 실제 결제가 2.5가 아니라 1.8로 결제된 거거든요. 그리고 405는요, 0.02. 갖다 해서 200원짜리가, 갖다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결론은 휴지됐어요. 결제가 안 됐습니다, 얘는. 끝에도 0.16이지만 실제로 종가가 404.3이라 얘는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쭉 올라가더라도 0. 예를 들어서 4나 5에 샀어요. 대도 막판 만기일 날에는 이건 2시나 2시 반 넘어서 매매를 안 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함수 갖다가 결제를 안 돼요. 이 그림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이 그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코스피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수함수로 끝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는지는 요 행사 가격의 이동의 속도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 여기 수학적 구조에 이 그림. 이게 코스피 20개라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상승인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삼바. 그러면 이거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의 경우의 수가 커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타, 델타, 감마 여기 보시면 옵션에 여러분들 민감도라고 보면 요게 보시면 옵션에 델타, 감마, 세타, 베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거 빼고 이 목요일 거 잔존이수 4일이죠. 그러면 세타는 노상 마이너스예요. 시간같이 소멸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비율만큼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가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델타만큼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412.5짜리 0.80 대드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델타가 얼마예요? 0.2니까 0.2 더해 1.0. 1.0에 감마까지 합치면 얘는 1.0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반대로 돼요. 그러면 요 감각만큼 빼는 거예요. 하락 속도 0.82, 0.6, 0.4 이 속도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델타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계산하기 좋게 1포인트당 얘가 이제 2포인트 올라요. 그러면 곱하기 0.4만큼 더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근데 만기가 가까울수록 시간 세타만큼은 계속 줄어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매매하지만 제가 이거를 무시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계산해서 머릿속에 둘 필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500원 맞추는 게 낫고 SK하이닉스 오히려 시가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9시 8시 9시에 붙어갖고 30분당 사진 찍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까 마이너스 그 다음 삼성전자 턴은 마이너스예요. SK하이닉스 턴을 지나니까 플러스예요. 삼바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번호를 맺히는 거예요. 1번 코스, 2번 코스 갈림길 이렇게 쭉쭉 나오죠. 20개의 경우의 수. 요것만이라도 계산을 하는 게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러분들 세타 계산하는 것보다 이 그림 델타 감마 세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얘가 어떤 방향성을 주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갖다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갖다 얘기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래서 저는 이 지수함수, 이 각도, 여기서
그래서 8시 45분에서 9시, 9시에서 10시 반, 2시가 개장 위험해요. 이게 오버할 건지 청산시킬 건지. 오늘도 2시 이후의 흐름을 보세요. 2시 이후에. 이게 이제 선물 그래프에 2시 이후에 그래프를 보시면 선물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만기예요. 여기가 갖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시를 딱 쳐봐요. 2시가 요때입니다. 403이에요. 끝까지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근데 2시 이후에 행사가 불가능한 것들의 옵션의 그 흐름을 한번 만기 코스에 아까 405 보세요. 405. 2시에요. 2시, 2시. 2시 어디에요? 2시. 급격하게 줄어드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얘는 이건 푸시죠. 콜. 405짜리. 2시 보세요. 2시에 얘는 0.4였습니다. 0.4에서 얼마까지 가요? 순간적인 변동성이 0.1까지 갑니다. 이거 맞힐 자신 있어요? 0.4에 샀는데 0.1. 그리고 쫙 가요. 그래서 0.4에 샀어요. 4, 50%에 0.6에 귀신같이 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종가는 휴지예요. 그럼 옆으로 보세요. 얘는. 그래서 제가 2시 이후부터는 만기 구조들을 잘 매매를 안 해드립니다. 요거보다 낮은 거 보세요. 얘는 조금 낮죠? 2시부터 그나마 기회를 줘요. 실수를 하더라도 400원 더 안심이죠. 2시 이후에 2.97짜리가 근데 이걸 두텁다고 그래요. 2가 넘어가는 거면 이게 갖다 해서 5까지 갔어요. 2.95가 3. 그럼 3.0이 5.0 갔어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사신 분들 보이잘라이고 대드 잡고 끄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행사 가격은 0.5에서 1.0 사이를 타켓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때려갖고 다음 0.5에 1.0짜리를 자꾸 행사 가격을 이동시켜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면서 이 그림, 수학적 구조 이게 계속 행사 가격 이동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로그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걸리는 순간에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2시 이후부터 매매를 안 시켜드리고 있고 행사 가격 만기 구조는 그래서 요 수학적 구조를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한국의 탄력성이 둔화가 됩니다. 치고 나가지 못해요. 이걸 옵션 매도자들의 그 매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구조 이걸 첨부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이렇게 지수함수 여기서부터 못 가죠. 이 지수함수에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릴 때가 위험한 그 행사 가격이 얼마인가? 지수대가 얼마인가? 요게 오늘은 402.5와 405 사이입니다. 요거를 감을 잡아서 전략을 짜시는데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나사 선물이에요, 나사 선물. 지금 나사 선물은 저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줘야 됩니다. 10시 반까지. 그러면 일단 야간 시장에는 오늘 예를 들어서 404.5, 403.5 매도한 거 405를 넘으면 데드 잡고 매수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407.5, 402.5씩 올릴 거예요. 그런데 올랐다가 나사 선물이 10시 반 본장에 다시 꺾여 내려가거나 원웨이로 계속 가줘야 돼요. 지수함수로. 뭔가 못 가요. 그러면 청산하고 매도로 바꿔서 잘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야간의 고점 저점 금요일 날에는 407과 400.5였습니다.
오늘 주가는 397.5와 405였습니다. 요거를 계속 고가 저가 그걸 4등분 중심값이 야간 중심 4등분 주간의 고가 저가의 4등분을 놓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놓고 어디서 뭔가 탄력성이 둔화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의 가장 고민은 이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에 우리는 노상 코스피만 봤잖아요. 코스닥 1등이 뭐예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알테오젠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여기 알테오젠 보세요. 주봉으로 좀 보세요. 45만 원의 쌍봉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수함수를 보세요. 쫙 올랐다가 언제부터 이상 지금 2024년도 11월부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급락을 해요. 또 올라요. 다시. 그러면 요거 고가 저가 4등분 따가면 중심값이 대충 37, 8만 원입니다. 얘가 지금 딱 요 자리에 있어요. 올라가면 또 되게 많고 얘가 1등, 에코브로임이 2등, HLB가 3등, 레인보우가 4등, 5등이 에코프로예요. 바이오 알테오젠 HLB 그리고 2등, 5등이 2차전지예요. 레인보우 하나가 로봇이에요. 그러면 1등부터 20등 보시면 대부분들 바이오가 많아요. 2차전지 바이오. 그러면 그리고 엔터의 대장인 SM이 15위 그리고 이제 소부장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위.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 보세요. 코스닥에. 코스닥 종목도 이게 보시면 150 지수가 있어요. 이 코스닥 업종 지수하고 요 비율은 업종 지수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16%고 SK 8%라면 삼성전자가 알테오젠이고 에코프로비엠이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 총액 요 업종 지수는 코스닥 업종 지수예요. 코스닥 업종 지수라고요. 그럼 코스닥 전체 그 종목 수의 영향이에요. 코스피 150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볼 때 20개 종목의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이것도 50포인트씩 750 여기 딱 보시면 700 750 800 650 650만 가면 지지했어요. 750을 딱 중심값으로 750 이상에서 사갖고 이게 이때부터 언제부터 2024년도 8월 달부터 이 800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2024년도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이 7, 8월 달이 2차전지나 코스닥에서의 소부장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바닥은 12월 9일하고 4월 9일이에요. 다 빈집털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배운 4등분 법칙을 적용을 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투자 큰 그림을 보는데 의외로 잘 맞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2차전지 저는 대장 에코프로 BM, 엔솔드지만 포스코 홀딩스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얘가 피맥스파가 계속 내려오면서 1, 4분기와 2, 4분기가 상단이 33만 원에 갇혔어요. 하단은 21만 원, 23만 원에 완성돼서 중심값은 27, 8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데 얘가 상단 하단에 갇혔어요. 포스코 홀딩스 그래프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33만 원.
저 상한가, 하한가 배팅 바닥에서 나오고 상한가 배팅 30. 그런데 지금 121선 밑이에요. 26, 7만 원. 실적과 영업이 증가 안 되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배운 대로 21선이 120 놓고 그 다음에 갖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야 돼요. 실적이.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2, 4분기도 증가해야 돼요. 이게 우상향인데도 얘가 못 가요. 중심값 아래에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28만 원을 생명선. 그러니까 2차전지는 포스코홀딩스가 28만 원을 뚫고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에 여러분들 그리고 엔솔도 보세요. 2차전지만 보세요. 엔솔도 요번에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마이너스 적자 났다가 금년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세분화시키면 우상향으로 나오고 매출도 증가하는데 얘가 31만 원대를 고가가 점점 내려와요. 엔솔도 31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코스닥에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관련된 대장에 엔솔도 31만 원. 지금 122선은 33만 원이에요. 지금 저점 찍었어요. 요번에도 30만 원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꺾여요. 아직까지 2차 전지가 까우뚱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보시죠. 120선 우하향이에요. 22선 이거 아직도 멀어요. 그리고 이거에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보세요. 계속 우하향. 피미니파도 우하향. 이게 이제 2, 4분기 실적이 적자 났다가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가 커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적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맥스파가 49,000원, 37,000원. 지금 중심값이 계속 내려와요. 58,000원, 44,000원. 에코프로가 요 44,000원의 중심값 44,000원. 44,000원. 요번에 얼마까지 갔냐면 46,000원. 그래서 제가 요 45,000원을 대드 잡아드린 거예요. 요거 끊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더 모양이 좋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4등분 법칙으로 그려보세요. 에코프로보다는 여기 보세요. 요게 2024 적자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와서 이걸 또 세분화하면 여기 분기 23억, 140억 이게 적자로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중심값이 149,000원, 118,000원, 92,500원. 그리고 10만원과 8만원에 딱 중심값이 92,500원이에요. 오늘 그 중심값은 지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딱 21선 정도예요. 21선 정도. 이거 깨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20선 뚫고 가야 돼요. 얘가 11만원을 뚫고 적어도 한 12만원과 13만원 정도의 에너지가 2, 4분기 실적 나올 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전지가 살아나요. 2차 전지 언제 됩니까? 에코프로 BM한테 물어봐요. 에코프로 BM. 12만원, 13만원. 이게 적어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그 에너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뭔가 역배열이 정배열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2, 4분기, 심지어는 2, 4분기가 실적이 나빠도 배팅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고 3, 4분기에는 좋아진 거야 하면서 땡겨줘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는 한 올려놓고 죽이고 역배열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그 리노공업도 보세요. 리노공업은 어때요? 리노공업은 얘는 조금 낫죠? 보세요. 121선을 뚫었습니다. 그 뚫기 전에 어때요? 이게 에코프로 BM이 이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작년 12월 달에 빈집털이 됐거든요. 얘가 금년 연초에 이걸 돌파해요. 그러면서 이제 120원이 지지선이에요. 에코프로 BM이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보세요. 레인보우는 120을 쭉 타고 가요. 그리고 120선 밑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12만원, 15만원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로봇주 해갖고 40만원. 이때 하지 말라고 그랬죠. 120을 주고 디프리 파동. 요번에 로봇택시라든지 볼튼 다이나이스 하더라도 요 고점 돌파 못해요. 그래서 요거 때 매도, 데드 잡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모양이 좋은 게 이 레인보우고, 파마 리서치는 짱돌 나왔잖아요. 이건 민적 분할은 저는 짱돌입니다. 대반등 때 오히려 매도나 잘하십시오. 매매 대상에서 죄입니다. 또 HLB도 저는 이 종목도 매매 대상에서 죄예요. 안 봐요. 그러면 굳이 한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그 다음에 가장 대장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지금 121선 하고요. 21선이 깼다가 올랐다. 이게 방향 감각이 언제부터라면 2024년 11월부터 얘는 올려놓고 박스예요. 이거를 지그재그 파동. 방향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저는 알테오젠의 1등 종목, 삼성전자죠. 보세요. 피맥스 우상향입니다. 근데 45원 쌍봉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값이 얼마예요? 저가는 계속 올라와요. 그럼 매출단 증가하고 이익단이 당연히 증가해야 됩니다. 31만원이 하단이에요. 상단 45만원, 중시가 38만원. 38만원 지지 못하면 매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딱 38만원이에요. 느낌 어떠세요? 알테오젠 대장 1등 매도. 실적 보자. 그리고 바닥을 기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살아나야 코스닥 지수가 살아난다. 그리고 요새 엔터주를 많이 추천하잖아요. 근데 얘도 보시면 얘도 팔아먹는 위치예요. 121 역배열이 작년도에 9월달 6만원과 8만원대 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가까이에서 에코프로 BM도 SM도 이 4등분 법칙과 그 다음에 기업 분석에 이제 한알령 나오고 매출액 뭐 여러 가지 흐름. 최근에는 카카오가 대주주인데 여러분들 카카오가 급등하니까 이 가까이에서 SM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텐센트 여러 가지 이 지분 모멘텀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피미니 피맥스파 그려보세요. 피미니 피맥스파 2,500, 2,200, 2,700, 2,400 이게 우상향이에요. 영입도 우상향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21선을 순식간에 한번 깼다. 이거 이제 13만원 깨면 안 돼요. 13만원. 그래서 여기도 SM 13만원 데드. JIP 엔터. 얘도 한번 쭉 올렸다가 지금 한번 5만원까지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8만원, 5만원. 21선이 얘도 얼마예요? 7만 5천원. 그러니까 딱 데드에 잡혀 있어요. 21선 깨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 매출단이나 기업의 실적도 보시면 가까이에서 뭐 YG엔터 돌아온 누어또 SM도 뭐 돌아온 완성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까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과 매출단은 당연히 증가 코스예요. 그런데 주가는 거래량이나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등부터 코스닥 1등부터 20등 쪽에 그나마 요새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나 122선이잖아요. 이런 거나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성공 여부가 지수를 살린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업종 지수가 유지가 이제 750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750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800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상방이 나오려면 이제는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와줘야 돼요. 1차전지. 그래서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 정도 외에는 여기서는
코스닥에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부장 종목들의 순환에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가요. 엔비디아 못 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이 또 숏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달에 실적장입니다. 실적이 눈높이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컨센서스 좋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확성이 확산되면 안 돼요. 나스닥 부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갖다 예를 들어서 21,500을 깨면 안 돼요. 나스닥은요, 우리가 나스닥은 19,000을 깨면 여기 딱 21선. 여기 딱 지금 21선만 가면 지지네요. 근데 19,000과 2만의 중심가 19,500. 요게 상방향으로 유지가 돼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때부터 미국 시장은 별볼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5월 23일. 여기가 5월 16일. 이때부터 나스닥 탄력성이 없어요. 4월 7일, 9일부터 올라간 거에 여기서 거의 20일 동안 대롱대롱만.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 하지 마라고 해드린 거고 전쟁 관련주 개별 종목들만 해드리고 있는데 이 저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5월 23일. 그럼 이거를 18,500. 그 다음에 요번 고점이 얼마예요? 19,800. 18,500과 19,800을 4등분 해보세요. 이것도 19,800. 18,500. 그러면 요게 딱 75% 능선이 지지돼야 됩니다. 19,400. 딱 지금이에요. 지금 19,400. 얘를 깨면 안 돼요. 22선 깨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퉁 빠졌다가요. 그리고 오르는 에너지도 뭔가 끌개가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끌개가. 그래서 코스닥 종목의 업종 지수는 누가 결정한다? 저는 2차전지가 결정할 것 같아요. 2차전지.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제약주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달에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나스닥이 부러지면 안 돼요. 나스닥 선물이 부러지면 안 돼요. 유가가 급등하면 안 돼요. 이 숙제를 반드시 7월 말까지 7월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7월 25일에서 말 사이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 구간에 이 코스닥은 그 다음이에요. 코스피의 종합주가 지수가 부러지면 안 되죠. 나스닥 부러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닥이 개별 종목이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생의 수학적 구조의 롱숏 20개 종목은 반드시 숙지하라. 그 다음에 하단과 상단의 중심값을 반드시 지지하고 21선을 깨면 안 되고 나쁜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은 에코프로 BM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갖고 검증하고 좋은 것들은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검증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선물과 연동해서 코스닥 지수가 2차 전지가 언제 가나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이 피미니 피맥스파 4등분 법칙해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반드시 포스코홀딩스 이 2차 전지들 에코프로 BM 요거를 계속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실적이 나빴는데도 땡겨줘야 돼요. 컨센서스가 좋아져야 돼요. 그 숙제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열어보는 게 7월 초에 삼성전자고 그리고 미중 간의 싸움판이고 미국과 이란의 또 변수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하루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달 정도는 판단하는데 한 달을 20일이잖아요. 5일씩 끊어서 중심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코스닥도 더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파생하고 연동됐다는 거. 그래서 파생을 알아야 주식을 알고 주식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실전에 자금 투입을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파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전 공부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